Before the witness presentation starts, I have one request from the witness. Could we please ring the bell 5 minutes before the time finish? Yes. Okay. 네. 5분 전에 종을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일 첫 번째 슬라이드로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새만금 신공항 증언 법정에 참여하는 증언자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구공동체적 논력이 절실한 지금 기후위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에 갈 책임을 갖는 국가가 오히려 개발의 주체가 돼서 대규모 파괴 사업에 앞장서는 모순적 행태를 함께 고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사기지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가져오는 불평등의 문제와 법에 의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 주민과 비인간 존재들이 겪어야 하는 현재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새만금 신공항 문제에 대한 첫 번째 증언은 새만금 개발 사업과 군사 미군기지 연관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증언에서 개발 사업과 군사기지 연관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새만금 신공항은 현재 군사 미군기지 바로 옆에 있는 수락 갯벌을 매립해 만들어지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 계획은 주한 미군의 이해와 요구를 가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만금 신공항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 간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새만금 신공항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여러분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다음이요.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1989년 새만금 종합사업 개발사업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군산경제 부안 세계도시 앞바다에 33.9km의 방조제를 건설해서 2억 8,300만 제곱미터, 약 8,500만 평의 토지를 간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경강과 동진강 두 강이 만나는 강의 항으로서 이 새만금 지역에는 담수호와 농지가 만들어질 것으로 이 지도에서처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1년 방조제 사업이 착공되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새만금 간척 사업과 유사하게 경기도 시흥, 안성, 화성 세 도시 앞바다를 막아서 진행된 시화 방조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새만금 간척 사업에 앞서 완공이 되었는데요. 1994년에 완공된 방조제 안쪽에 위치한 시화호에서 심각한 오염이 발생하면서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하얀색 기포들이 시화호 안쪽에서 오염된 상태로 발생이 됐고 갯벌에 서식하고 있던 조개와 새들을 비롯해서 많은 동식물들의 집단적 폐사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알려지면서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새만금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다음이요. 2000년대에 들어서 200명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참여한 매립 면허 취소 행정소송이 청구된 바 있습니다. 6년이나 걸친 이 소송은 8월에 각하, 소송 자체가 승인되지 않은 채로 끝났고요. 그리고 이 사건은 미래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만금 사업을 중단하라는 한국 사회 최초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법적 주체로 나서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원고 3,539명이 참여하는 공유수변 매립 면허 허가 취소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003년 7월 1심 재판부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일시 중단할 것을 명령하였지만 바로 다음 해에 공사는 다시 재개의 명령을 받고 시작되었습니다. 긴 재판 끝에 1심에서 원고 승소, 그러니까 새만금 방조제 공사, 새만금 개발 공사를 다시 재검토하라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있었던 2심 재판에서 원고가 패소되면서 새만금 사업의 타당성과 수질 문제를 해결 가능하다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4월 새만금 방조제는 완공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재판의 과정 속에서 그 중간에 2003년에 일시 중단 명령을 받아낼 수 있었던 데에는 시민들이 이 활동에 대한 반대 운동을 함께 해왔기 때문입니다. 다음요. 2003년에는 한국의 4대 종단의 종교인들이 3번 걷고 1번 절하는 삼보일배라는 행동을 함께 했습니다. 부안 현창 갯벌에서 서울까지 65일간 305km에 달하는 거리를 여러분 사진 보시는 것처럼 함께 삼보일배를 해왔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 전반으로 개발의 문제, 이러한 개발의 문제가 지속되는 것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새만금 갯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큰 울림이 되는 활동이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헌신적인 활동을 통해서 1심 재판으로부터 1년간의 공사 중지 명령까지 이끌어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조제는 완공된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방조제가 완공됐다고 해서 새만금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에 지금 보시는 지도는 2007년 발표된 새만금 토지 이용 부사관입니다. 최초의 100% 농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은 상업 농지가 28%를 차지하면서 계획이 수정되게 되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새만금 신공항 부지는 유보용지라는 이름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에서 조금 작게 떼되어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C자로, A자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군산공항 활주로 위치고요. 그 옆에 녹색으로 길게 유보용지라고 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 해부터 발효되기 시작합니다. 다음이요. 2008년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2008년에 이르러서는 농업용지가 30%로 대폭 축소되고 비농업용지가 70%로 늘어나면서 새만금 사업 계획 자체가 원천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불과 몇 년, 1년도 채 되지 않은 사이에 새만금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이런 변화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다음이요. 2009년에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게 됩니다. 법이 개정되니까 또 다른 목적을 들고 나옵니다. 명품 복합도시 개발이라는 말이 이때 나오게 되는데요.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 개발 사업으로 목적이 또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유보용지로 지정되었던 곳은 역시 이때도 유보용지, 과학연구용지라는 이름으로 유보용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2011년에 이르려면 녹색 수면 도시라는 이름으로 다시 계획이 바뀌게 됩니다. 너무 발표하셔도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몇 년 사이에 목적이 계속 바뀐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때부터 그 현 유보용지로 되어 있던 수락갯벌 지역을 신공항 예정 부지, 공항 확정 예정 부지로 지정하고 발표하게 됩니다. 다음이요. 2012년에 또 계획이 바뀝니다. 그리고 13년에 새만금 개발청이라고 하는 새만금 개발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부터 국토교통부가 주무 부서로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목에 쓴 것처럼 이때는 투자가 잘 미치되지 않다 보니까 수요자들 맞춤형 열린 계획, 그러니까 투자할 사람들이 알아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라고 그렇게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경제협력, 경제협력 특구 도입 이런 말들, 이런 목적들이 제출됩니다. 다음이요. 2018년에는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되어서 이제는 국가가 주도해서 공사를 간척사업 진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새만금 국제공항이라는 이름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공항 확장 예정지는 새만금 신공항 부지라는 이름으로 지정됩니다. 새만금 사업이 계속 바뀌고 변화하는 와중에도 수락개발 지역에는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다가 2021년에 들어서야 신공항 부지로 확정될 것입니다. 그 많은 개발 계획이 세워지는 동안 왜 수락개발 지역만 유보용지로 있었다가 신공항 부지로 확정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미군 기지에서 찾고자 합니다. 다음이요. 이 영상은 군산평화박물관에서 만든 기지 역사를 보여주는 짧은 영상인데요. 영상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발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평화박물관의 청소년 전시해설가 가원입니다. 군산평화박물관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군산 미군기지의 시작과 확장, 이에 맞서온 평화운동을 소개하는 군산 미군기지와 평화운동, 2부는 국내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미군기지에 맞선 사람들의 저항을 보여주는 국내외 평화운동, 3부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재마을의 팽나무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하재와 팽나무, 4부는 쫓겨나고 빼앗기는 현장에 연대하며 평화를 일궈온 평화바람의 여정을 보여주는 평화가 무엇이냐입니다. 저는 1부 전시 중 군산 미군기지의 시작과 확장, 서해안 전쟁벨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연표에서 보여주듯 군산 미군기지는 1940년 태평양 전쟁 당시 가미카제 훈련을 하던 일본군 비행학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며 그 자리에 미군이 주둔했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규모와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설치된 지도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1번이라고 붙어있는 곳이 일본군 비행학교가 있던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시작한 미군기지가 지금은 옥서면의 6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옥서면 전체가 미군기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기지를 이렇게 확장해오는 동안 주한미군은 핵폭탄을 배치했다 철수하기도 했고 군산 바다에 있는 직도라는 섬에 미군 국제폭격장도 만들었습니다. 오키나와,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전 세계의 미군이 와서 군산 앞바다에서 폭격 훈련을 하고 있고 갈매기들의 섬이었던 직도와 주변 바다는 중금속과 화학물질로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또 기지 주변 주민들은 전투기 소음, 기름 유출로 인한 피해와 환경오염, 범죄 등에 시달려왔습니다. 탄약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며 주민들을 내쫓고 마을을 없애며 기지를 확장했습니다. 2018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킬러드론이라 부르는 무인 정찰 폭격기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기지의 확장은 기지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주민들의 삶이 점점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전쟁 기지가 지금은 아시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군 기지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부 전시 중 신정원 작가가 만든 모션 그래픽 서해안 전쟁벨트를 평화지대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서해안 전쟁벨트는 이 전시를 통해서 꼭 알리고 싶은 내용이기도 한데 무엇보다 군산 미군기지 문제가 군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한미군은 2006년부터 한반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집중시켰습니다. 평택에는 대추리와 도두리 농민들의 땅을 빼앗아 세계 최대의 미군기지를 지었고 군산에는 미군 국제폭격장과 드론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에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언제든지 미군이 활용할 수 있는 제주 해군기지가 지어졌습니다. 또 성주에 있는 작은 마을 소성리에 사드기지를 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도 매일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우리나라의 서해안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집중한 까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아시아 민중의 평화로운 삶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한국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군사화에 몫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한미 군사동맹,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진 한국은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기에 충분합니다. 군산평화박물관은 군산 미군기지의 문제가 군산시 옥서면이라는 동네에 국한되지 않고 한반도, 나아가 아시아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한국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군사적인 긴장이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준비하라는 말처럼 서로 연대하는 힘으로 아시아의 평화를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보신 것처럼 군산 미군기지의 역사는 일본군 일제강점기까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신공항과 주한미군의 연관성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새만금 사업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던 2002년에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은 연합토지관리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측이 새만금 지역에 약 43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토지를 요구한 것이 드러나 큰 파장을 일었습니다. 국방부는 뒤늦게 미군의 요청을 거부했다라고 말했지만 미군들은 지속적으로 새만금 부지에 대해 언급해왔습니다. 다음이요. 2007년 4월 새만금 사업계획에서 군산 미군기지 서쪽 수락 갯벌이 유보용지로 지정됐던 해가 2007년 4월인데요. 그때 국제선 취향을 군산시장이 미군 측에 문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군은 새만금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 추가 활주로와 국제공항이 포함되었으면 한다라고 회신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새만금 특별법이 개정되고 13년도에 새만금 개발청이 신설되었던 2013년 9월에 군산시는 민영 항공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한미군에게 질의했는데요. 그에 대해서 군산 서쪽이 합당한 위치라면 제2활주로에 대한 계획에 공감한다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이요. 새만금 신공항은 현재의 위치, 군산공항 부지와 화포지구, 김제공항 부지 세 곳을 검토 중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미국 측이 원했던 군산 미군기지 서쪽 수락갯벌 지역이 신공항 부지로 확정됩니다.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새만금 합동실무단 회의에 참여해 두 공항이 독립된 관제탑이 아닌 하나의 관제탑을 사용할 것, 신공항과 미군기지 사이에 유도로를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회의록이 바로 그 내용을 담은 회의록이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2022년 6월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이 미군의 요구를 받아들여져서 두 개의 관제권은 하나의 관제권으로 당초 계획에 없던 유도로 건설 계획까지 포함해서 총 8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신공항 건설 계획을 고시하게 됩니다. 다음이요. 이 지도를 보시면 주한미군의 미군기 서쪽 개발 계획과 2021년 신공항 부지 계획이 정확하게 그 모양이 일치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한미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인데요. 한미상호 방위 조약 4조에 따르면 상호 합의에 결정된 바에 따라 주한미군은 육군과 해군, 공군의 대한민국 영토 내에 배치하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외국 군대를 배치하는 권리가 한국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한미군에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 조약에 의거해서 주한미군 지휘 협정을 하게 됐고 이 내용의 10조에 보면 주한미군은 한국에 있는 공항과 항구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새만금 신공항은
새마을 지역 자체가 국제균형발전특별법상 특수상황지역에 분류되어서 개발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고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면제되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개발 사업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규정되고 있지만 이 법의 4조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지역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기지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비슷한 신공항 건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의한 특별법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을 법 안에 7조의 내용으로 명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러한 특별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은 법률상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바로 그것인데요. 제1조 목적에 보면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민과 시민들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법의 목표가 아닌 것이죠. 다음이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공익사업은 거의 모든 국가진행 사업이 전부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번은 국방 및 군사에 대한 사업이고 2번은 공항 및 항만에 대한 사업이고 그 뒤로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사실상 공익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보전에 관한 법은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재청, 산림청에서 각각 갖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신고와 관련된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이요. 위에 있는 것은 흰발 농계이고 아래에 있는 것은 검은머리 물대새. 흰발 농계는 법정 보호종이고 검은머리 물대새는 천연기념물입니다. 지금 신공항은 법정 보호종과 천연기념물 그리고 이 신공항의 건설이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2년 1308명의 원고가 새마을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이요. 옆에 왼쪽에 보시는 나무는 군산 미군기지로 인해서 없어진 하재 마을에 살고 있는 600년 된 팽나무입니다. 이 팽나무는 전라북 도지정문화재로 지금 보호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또 여기에서 문화재보호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한 보호법이 충돌하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주민들은 탄약고 안전거리 확보라는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서 쫓겨났는데 이 팽나무는 과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마을 신공항은 파괴와 생명, 군사주의와 평화의 문화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현장입니다. 국가 권력과 개발의 이익에 선 법은 힘없는 사람들과 비인간 존재들에게 번번이 패소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진 우리들은 30년간 진행되어 온 새마을 개발 사업과 70년간 유지되어 온 한미동맹이라는 굳건한 힘 앞에서 여전히 꺾이지 않고 현장을 지키며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증언을 통해 개발과 군사주의의 폭력에 맞서 삶의 자리를 함께 목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